어느 바쁜 도시의 직장인 미라는 매일매일 경무에 시달리며 스트레스에 점점 잠식되어 가고 있었다. 잠은 그를 도망치기 위한 유일한 시간이었지만 잦은 불면증 때문에 수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날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한 카페에서 명상 수업 홍보 포스터를 발견하게 되었다. 명상, 이러한 긴장감을 줄일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녀는 매주 주말에 열리는 수업에 참여해 보기로 했다. 그 첫 수업날, 명상 강사인 태우는 조용한 목소리로 명상의 중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생각을 비우는 과정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명상의 시간, 태우는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마음 속의 불안함을 하나둘씩 내려놓아 보라고 했다. 처음에는 긴장이 쉽게 풀리지 않았으나 몇 번의 시도 끝에 미라는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그녀는 깊은 잠에 빠졌고 아침에 눈을 뜨자 몸과 마음이 훨씬 개운함을 느꼈다. 매주 주말마다 지속적인 명상 수업 참가 덕분에 미라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게 되었고 집중력도 매우 향상되었다고 느꼈다. 쉽게 화내던 상사와의 대화도 한층 더 여유롭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명상을 통해 미라는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찰까지 얻을 수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마침내 그녀는 명상의 꾸준한 실천이 작은 습관들이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명상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을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팁으로는 첫째, 매일 적어도 5분이라도 명상을 실천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명상 시간을 갖는 것이 좋고 평화롭고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면 더 효과적이다. 둘째,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명상 방법을 찾는 것이다. 호흡 명상, 걷기 명상, 혹은 특정한 소리를 통해 집중력을 유도하는 명상 등 다양한 방법들 중 자신에게 가장 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실천할 수 있다. 셋째, 명상 후에는 항상 스스로를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명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도록 한다. 초반에는 집중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꾸준한 실천을 통해 점차 더 깊은 명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명상은 미라처럼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임을 그녀는 깨달았다. 그때부터 미라는 그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명상의 기쁨을 전파하는 데에 큰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고 있다. 이런 생활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로, 엉덩이와 하체 근육의 악화가 있다. 우리가 앉아있는 동안 엉덩이와 하체의 근육은 사용되지 않아서 점점 약해진다. 이렇게 약해진 근육은 쉽게 피로해지고 몸을 지탱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는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신진대사의 느려짐도 큰 문제다. 오래 앉아있으면 신체의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어 칼로리 소모가 감소한다. 이는 비만, 당뇨병, 심장병 등의 만성질환 발병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한다. 고혈압 및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증가한다. 앉아있는 동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혈류가 느려지고 이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거나 혈관이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장기간 지속될 경우 심혈관계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계속해서 앉아있는 생활은 우울증과 불안감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 연관이 있다. 운동 부족은 뇌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인 엔도르핀의 분비를 줄어들게 하고 이는 전체적인 삶의 질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적극적인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규칙적으로 일어서서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각 시간마다 스트레칭을 하거나 짧은 산책을 통해 몸을 움직여주면 좋다. 이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물리적 피로를 덜어줄 것이다. 둘째로, 일상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량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에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멀지 않은 거리라면 도보로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앉아서 하는 일 중간중간에는 휴식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추천된다. 그리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운동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간단한 덤벨이나 앉아서 할 수 있는 사이클로 근육을 단련하는 것도 좋다. 이는 체력 향상뿐만 아니라 하루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효과도 있다. 마지막으로 취미 활동이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보자. 춤을 추거나 요가를 배워보는 것처럼 평소에 하지 않았던 활동에 접근해보면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하지만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조금씩 노력을 기울인다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번화한 도시 한복판에 사는 30살의 직장인 민지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매일 아침 자명종과 함께 억지로 눈을 뜨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버거웠다. 직장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민지는 잠에 빠지기 일쑤였다. 커피 한 잔과 함께 겨우 정신을 차리지만 퇴근 시간이 되면 다시 나른함이 쏟아져 내렸다. 하루하루가 힘들게 지나가던 어느 날 민지는 인터넷에서 만성 피로에 관한 한 포럼을 발견했다.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서로의 경험담과 극복 방법을 공유하고 있었다. 민지는 그 포럼을 깊이 읽으면서 자신도 극복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다. 포럼의 여러 글 중 특히 한 게시물이 민지의 눈길을 끌었다. 그 게시물의 작성자는 극심한 피로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였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로를 극복한 경험을 상세히 적어두었다. 민지는 그 글에서 10가지 중요한 방법을 발견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었다. 작성자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려 노력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도 추가로 들였다. 두 번째, 영양가 있는 식사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었다. 피로는 종종 영양 결핍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민지는 이후로 정제된 설탕과 인스턴트 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로 지적된 것은 적절한 운동이었다. 운동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작성자는 오히려 운동이 체력과 정신력을 강화하고 피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민지는 일주일에 3번 가까운 공원에서 천천히 걷거나 가볍게 조깅하는 것으로 운동을 시작했다. 네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었다. 탈수는 피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지는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시기 위해 물병을 항상 휴대하게 되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이었다. 만성 피로는 종종 마음의 무거움에서 시작된다. 작성자는 명상과 요가, 그리고 가벼운 독서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킬 것을 추천했다. 민지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고 주말에는 요가 수업에 참여하면서 마음을 다스려 나갔다. 여섯 번째로, 기술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의 과잉은 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지는 퇴근 후 몇 시간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멀리하고 대신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곱 번째는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작성자는 업무 중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짧은 산책을 통해 몸에 활력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민지는 매 시간마다 잠시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고 점심시간에는 회사 주변을 산책하며 기분 전환을 했다. 여덟 번째는 목표 설정과 시간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이었다. 비효율적인 시간 사용은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가져온다고 했다. 민지는 하루의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에 집중하려고 애썼다. 아홉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였다. 친구들과의 대화나 함께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이다. 민지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마지막 열 번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즉시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민지는 피로가 심각할 때는 내과 진료를 받았고 다양한 검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민지는 조금씩 변화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무겁지만은 않았고 하루를 조금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민지는 삶의 질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끼며 오늘도 그녀만의 방법으로 피로와 맞서 싸운다. 이 경험을 통해 현대인의 만성 피로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으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관리와 노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화창한 봄날 작은 마을에 사는 지수는 끊이지 않는 감기와 피로감으로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면역력을 높이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도시에 사는 친구 미영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미영은 면역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었다. 미영은 지수에게 5가지 비법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었다. 미영은 매일 아침 30분씩 조깅을 하고 저녁에는 요가를 한다고 말했다.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준다고 했다. 두 번째 비법은 충분한 수면이었다. 미영은 자신이 매일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면은 면역 체계를 회복시키고 재충전하게 도와준다고 했다. 세 번째로 소개한 것은 올바른 식단이었다. 미영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며 건강을 유지한다고 했다. 특히 비타민C와 D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비법은 스트레스 관리이다. 미영은 명상과 호흡법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설명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미영은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사람들과의 즐거운 대화와 시간은 행복 호르몬을 늘려주어 면역력을 증진시킨다고 말했다. 미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들과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추천했다. 지수는 미영의 조언을 듣고 큰 영감을 받았다. 그녀는 오늘부터 이 5가지 비법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운동을 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균형 잡힌 식단을 계획하며 저녁에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명상을 시작했다. 매일 조금씩 하나씩 변화하려고 노력하면서 지수는 자신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얼마 후 지수는 감기와 피로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그녀는 면역력이 향상된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경험은 지수를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었다. 이제 지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비법들을 전하며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녀는 삶의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고 또 다른 도전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